네, 수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대선과 미중 무역 갈등, 한국 검찰 개혁, 여야 갈등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는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이 꼭 열흘 남았습니다. 우선 지지율로 본 판세는 어떤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추격전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진짜 4년 전 오늘, 4년 전 열흘 앞당겨 놓고 있었던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한데요. 네. 지지율을 이렇게 비교하면 좋습니다. 확진자가 돼서 병원에서 있다가 거의 못 나가게 하는데도 나와가지고서 선거 전에 복귀했을 때요. 그때 지지율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있습니다. 네. 11일 날 복귀했는데요. 열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 엄청 많이 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 그렇죠. 트럼프의 특징입니다. 선거 유세가 꼭 필요한 데만 직접 가서 별수를 다 쓰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낸다가 4년 전이나 지금이라는데 열흘 동안 해가지고 한 4% 전국적인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한 12%, 13%에 뒤지고 있던 거를 전국적인 지지율을 8.5 내지 9%로 좁혔죠. 어제 저녁에 가장 최근에 지지율 조사한 게 뉴욕타임즈가 인색하게 조사를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9%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추격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전국적인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고 경합주 지지율이 중요한데 이것도 다르지 않게 굉장히 좁혔습니다. 플로리다가요. 플로리다가 한 4% 뒤졌던 걸 열흘 만에 거의 동률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네. 제일 중요하죠. 29명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렇죠. 펜실베니아도 7% 차이였던 거를 어제 지지율 조사가 4%로 좁혀졌죠. 네. 나머지 미시간, 위스콘신이 좀 어디 가는데 이 선벨트라고 하는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는 거의 박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트럼프 4년 전에도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4년 전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하고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컸었습니다. 폭이. 폭이 컸는데 열흘 동안 트럼프 선거운동 때문에 이거를 동률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 0.3%, 0.5% 이런 걸로 다 6개 주를 이겨버려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그때와 너무 똑같다. 누가 이길지 예단한 고통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을 자신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이 마지막 후보 토론회인데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후보 토론회가 판세에 영향을 줬던 적도 없고 이번 선거는 더욱더 이번 선거만큼 벌써 한 몇 달 전서부터 투표를 꼭 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를 찍은가를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내일 후보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는 첫 토론회 때에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 비선 캠프에 몰려나온 광적인 지지층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지 이걸 요즘에 전문가들이 도그 위슬이라 그럽니다. 개호루라기 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토론회 때에 앞으로 열흘 동안 뭘 어떻게 해라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갈 거고요. 첫 번 토론회 때 엉망이 됐습니다. 말 끊고 중간에 들어오고서 사실 대통령 후보가 하는 토론회라고 보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내일 토론회에는 이 사회자 권한이 세졌습니다. 막 끼어들고 룰을 어기면 마이크를 끌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토론을 이어갈까 하는 게 이제 흥미롭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4년 전에 선거 열흘 앞둔 상황은 어땠었습니까? 그리고 지금하고 각 경합주를 비교하면은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쪽에서는 그때하고 많이 다르다. 실제 뭐 그때는 그 평상의 선거였는데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거의 이번 선거는요 절반 이상이 우편으로 투표를 합니다. 네네. 이미 3,500만 이상이 이미 투표를 완료를 했어요. 경합주에서 더욱더 우편 투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경합주에 확 엄혹해졌습니다. 거기가 좀 유권자들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많이 하고, 그리고 4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비호감도가 높았어요. 네, 민주당만 맞아요. 찍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싫어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조 바이든은 비호감이 낮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그 4년 전에는 트럼프라는 후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가 있었죠. 그렇죠. 정치 권력이 너무나 못해가지고 미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서 딱 하는 거에 끌려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 트럼프한테 기대는 게 많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공화당 중앙위원회가 전심전력해서 트럼프 선거운동을 같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다. 지금은 트럼프가 4년 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고, 또 지금 공화당 지도부들이 트럼프로부터 거리두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판 뒤집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 바이든 캠프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열을 남겨두고 뭐든지 시도할 트럼프의 선거운동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문가들이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연방의회 선거도 있는데 연방의회 선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중요한 건 지금 뭐 연방의회 하원은 지금 수준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상원이 이 문제입니다. 상원이 어느 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느냐가 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한 2석 내지 3석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민주당이 이 그 다수당이 될 거다 전망하고요.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주 유세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내가 질지도 모르는데 지면은 이 나라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그렇죠. 한 게 아주 뉴스 초점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에 와서 전문가들은 왜 계산된 발언이었구나. 그렇게 위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트럼프 지지층들이 확 거리로 나온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한데, 그 지난 주말에는 이 트럼프 가까이 있던 거물급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트럼프랑 거리 두는 공개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린지 그레이엄도 백악관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정신 차리자 그런 얘기했죠. 그다음에 텍사스의 존 카닝 그 시니어 세네터도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로 하고, 한 7명의 상원의원들이 그런 조짐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팬데믹만 아니었으면은 트럼프의 재집권이나 아니면 상원을 다수당 유지하는 게 공화당 쪽에선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상원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그 공화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가능성도 크고, 그렇게 되면은 역사 이래로 공화당이 아주 창패를 겪는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공화당 내 거물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그 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은 뭐 일찌감치 이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동의할 수가 없다. 벤사스 의원은 뭐 노골적으로 그러는데, 그런 앞장선 의원들의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그 가세를 하고 합류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6개 정도 의석이 이 그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돼요.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하는 콜로라도의 코리 가드너라는 의원이 비교적 잘했습니다.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요. 콜로라도가 트럼프를 보고서 이 민주당 쪽으로다가 확 기우는 바람에 굉장히 선거가 어려워지죠. 그럼 그분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 우선은 자기 선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왠지 그레이엄이 그렇습니다. 조지아가 그렇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렇고 지금 뭐 이게 한 6개 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트럼프 쪽에서는. 네. 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흘 남았는데 가장 주목을 끄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역시 선거판 한복판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죠. 여기에 더구나 트럼프는 확진자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바이든 쪽이 지금 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경합주에요. 한 3배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 경합주에 트럼프가 꼭 이겨야 될 유권자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어려워졌다라는 이게 좀 내키고 있다라는 그 여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우편 투표입니다. 지금 트럼프 자원봉사자들은요, 전국에서 실시되는 우편 투표에 사고 나는 거 사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내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거부하려는 걸 만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이 전문가나 이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지도층들이 분명히 선거에서 뭐 아주 극소한 차이로 다 질든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옵션은 자기가 이기지 않으면은 우편 투표를 인정하면서 승복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 열흘 동안 이 선거판에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역시 우편 투표가 어떻게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한방 네거티브가 뭔가. 이게 지난주에 바이든의 아들 건수가 큰 영향을 줄 줄 알고서 터뜨렸어요. 그랬죠. 근데 이게 약발이 잘 안 맥히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뭔가 갖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쪽의 약점을, 약점이 아니더라도 대개 지지율에 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판에 가가지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네거티브 유일합니다. 있었는데 이거 확 흔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트럼프 쪽에 뭔가 갖고 있는데 두세 개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트럼프 캠프 비선 캠프가 움직이는데 그 마지막 네거티브 한 방이 뭔가라는 게 또 이제 마지막 열흘 남겨도 이 관심거리고 아주 흥미를 집중시키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뭔가 네거티브한 뭐가 한 방에 있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없어도 만들겠죠. 트럼프 대통령 이번 선거 안 되면 완전히 트럼프 왕국이 무너지고서 금방 제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번 선거판을 보면서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눈에 보이게 달라진 건요. 4년 전에는 도저히 일반적인 시민사회에서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이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트럼프가 원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인종주의 집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도 맨몸이 아니라 무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들이 저렇게 긴장하고서 확 나선 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내 유색인종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A를 찍냐 B를 찍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느냐 시민사회가 바로 가는 방향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 미국의 국가 영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면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의 눈으로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 어떻게 왔는가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년 전에 김동석 대표님 모두가 힐러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홀로 아니다.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촉이 어떻습니까? 4년 전에는 사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힐러리니까. 네. 근데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이 트럼프 세력을 봤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 트럼프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수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요. 지금은 선거는 지금 시스템에 치러지는 선거 결과는 바이든이 이기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적을 볼 때는 그냥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거다. 우리 앞에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현실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이셨습니다.